보시면 이제 이 아랫마을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는 여기가 편해요. 이제 이 오르막길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시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와, 완전 새 거네요, 새 거? 네. 다른 동네 어르신들도 되게 괜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네도 하나씩 이제 늘어나는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네요. 진짜 사는 집인데? 약간 그 넝마꾼 아세요? 렁마꾼? 집은 엄청 작은데 되게 뭐가 많아가지고 진짜 신기한 게 이 집에 옛날에 두 집이 살았대요. 제일 꼭대기 집에 있긴 한데 왜요? 이 집인가요? 요 집이에요. 요 노란 집? 네. 괜찮은데요? 그래요? 이렇게 골목이 이어져 있어요. 보시면 저게 이제 신지섬으로 넘어가는 신지대교. 아, 명사심리 가는. 네, 맞아요. 명사심리 가는 날이고 저게 제주배. 아, 제주도 가는 배. 네, 제주도 가는 배예요. 이장님은 제주도 가실 때 배 타고 가시겠어요? 네. 우와. 비행기 타고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제주도. 빠르게 가면 한 2시간 40분? 밑에 포장해 놓으니까 훨씬 덜 미끄럽죠. 네. 이제 빈집들이 되게 주인이 복잡한 경우가 많잖아요. 임기 동안 목표가 이런 집 부분을 집주인들이랑 연락을 해서 좀 매매 가능하거나 아니면 철거할 수 있는 형태로라도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저희 그렇게 한번 싹 정리되면 또 한번 연락 주시면.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돈 거예요. 이 코너를 지금 이 블럭을 다 돈 거죠. 다녔던 시골 마을 중에 제일 따뜻한 느낌의 아, 정말요? 좋은 마을이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살기 좋아요. 이제 근데 굉장히 젊은 나이시고 그러시는데 친구들은 뭐래요? 아, 친구들이요? 친구들 도안이면 뭔데요? 거의 일단은 한 80% 전복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약간 시골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한 분, 두 분씩 약간 특이한 사람들도 모이다 보니까 일단 제 동생도 다시 내려왔는데 향수 공방을 하고 있어요, 동생은. 특이하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완도에서 보기 힘든 직업을 가진 친구들. 그래서 뭐 소품샵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또 사업하시는 친구들도 요새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청년분들끼리 굉장히 또 공동체가 또 있겠네요. 네. 도로가 넓으니까 넓어요? 차도 훌훌 지나다니고. 원래 시골 마을 가면 차 한 대만 겨우 다니잖아요. 맞아요. 왕복 통행이 어려운데 그리고 CCTV도 있어요. CCTV 있습니다. 저희 마을이 약간 치안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걱정을 잘 안 하는데 약간 집들이 사실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창문 열고 소리 지르면 앞뒤에서 어르신들 놀래가지고 뛰어와 주실 거 아니까 심지어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잘못 누른 게 아니라 어르신이 핸드폰 잘못 누르셨는데 제가 12시에 전화를 한 줄 아신 거예요. 뭔 일 생긴 줄 알고. 그래서 거의 한 새벽 1시가 다 된 시간이었는데 무슨 일 있냐고 걱정돼가지고 어머니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약간 안 무서워요. 든든하시겠어요? 든든해요. 사실 시골 살면은 혼자 살기 무섭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주변 이웃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하면은 걱정 없죠 진짜. 저도 완도에서 나고 자랐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집 옆에 누가 살고 막 이런 게 가물가물해요. 근데 약간 가물가물한 게 다시 생각날 정도로 여기서 또 가깝게 지내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보니까 아, 우리 동네 이렇게 하는 게 그 단어를 쓰는 것조차 약간 정겹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이웃 간의 정이 살아있는 곳이네요. 네. 그러면 어머님들이 막 음식도 갖다 주고 그러세요? 아, 저 김장철에 냉장고가 미어 터져요. 온갖 김치가 다 오면 네, 맞아요. 두포기 씨, 저희 집 앞에 자꾸 검은색 비닐봉지들이 쌓이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러면서 누구 집 김치인지도 몰라요. 근데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경로당 가서 한 입 먹어보면 이 김치 우리 집에 있다. 이러면서 누구 거예요? 이랬더니 엊그저 김장했는데 갖다 줬는데 먹었냐고 그러기도 하시고 진짜 온 동네 김치가 저희 집에 한두 포기씩 다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김치가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진짜 김치를 좋아해가지고 안 질려요. 진짜 맛있어요. 제철 음식을 알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파가 진짜 맛있었잖아요. 이제 막 쪽파 나올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김치가 냉장. 김치는 평생 안 사 드시겠어요? 진짜 김치 사 먹어본 적 없어요. 진짜 맛있게 반찬 걱정 안 하고 잘 먹고 경로당에서 머릿고기 삶은 날이면 전화가 와요.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약간 정겨워요, 정말로. 근데 이게 이장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젊은 분이 동네에 계시니까 동네 어르신분들께서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이장이라서 좀 이렇게 잘 챙겨주시나?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가깝게 지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챙겨주시려고 하세요. 저희 어머니들도 어쩌다가 저희 마을에 인연이 닿아가지고 오시면 밥 먹고 가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먹는 걸 보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그 먹이는 게 좋으신 분들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도시에 한번 또 나갔다 오셨잖아요. 네. 도시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이렇게 이장하고
반응이 어때요? 아, 일단 처음에는 다들 막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막 완전 외향적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1년 정도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이게 말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직업이 이장인데요. 막 이러면은 에? 막 이러면서 막 다시 되묻고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다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말을 안 했는데 이제는 좀 저도 이장인 게 당연해져가지고 이제서야 말을 좀 하긴 하지만 처음에 다 안 믿었고 한다고 해도 안 믿었고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방송도 나가보고 하니까 그제서야 믿는 친구들도 있고 약간 되게 다들 희한해하세요. 최연소 이장님 그 타이틀 보고 네. 안 믿었거든요. 아 저거 픽션일 거다. 왜 다들 그러세요? 그냥 실제로 만나뵈니까 너무 신기해요. 아 정말요? 아 근데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이장이라는 걸 하면서 네. 가장 힘든 점은 좀 어떤 게 있어요? 일의 가지수가 어디까지 이장일이에요? 라고 되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아 이게 그런 게 없어요. 마을이랑 관련됐다? 그럼 다 제 일인 거. 그래서 이게 잘하는 방법이 따로 없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상치도 못한 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서도 그런 일이 많이 생겨서 뭐 최근에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신경을 제가 써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신경을 조금이라도 못 쓰면은 건강이랑 너무 이렇게 연관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등골이 서늘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최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후회가 남는 일들도 너무 많고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마을이랑 연관돼 있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가 너무 많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의지로 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딱 끝내버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 하면 또 다른 데서 걸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분명 있는데 속 시원히 막 해주겠다고 말을 못 하겠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집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가 이 고치는 거긴가요? 네, 여기가 진짜 정말 폐가였어요. 이제 여기는 저희 마을은 아니지만 저희가 위치를 골라가지고 숙소로 젊은 분들이 완도 오실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열심히 알아봤는데 완도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집들이 그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저희 마을이 아니면 더 찾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다행히 동네 어르신들이 막 같이 막 열심히 찾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렇게 싼 집은 아니었는데 그때 한 8천 정도의 매매를 해가지고 아는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8천 정도의 매매를 해서 저희 청년 친구들이랑 청년마을 사업을 전담령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 리모델링 했거든요. 저희가 못하는 거는 공사 맡기기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2층으로 구성되는 숙소인데 정말 뼈대 남기고 다 다시 시공했어요. 거의 셀프가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한 것도 있고 많이 도움도 받았는데 전문가분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했고요. 규모가 근데 꽤 큰데요, 이게? 네, 한 30평대가 지금 2층씩 있는 거니까 각 방이 층마다 2층, 화장실 하나 이런 식으로 있어요. 무엇보다 이 집도 두 세대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었는데 그냥 뚫어가지고 한 집으로 만들고 아래층도 두 세대를 뚫어서 한 집으로 만들고 그래서 구조가 좀 특이해요. 한번 내려가 보시죠. 일단 2층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해가지고 숙소로 쓰려면 농어촌 민박업은 집주인이 근처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층에 이제 저희 관리 인원이 살고 있고 1층만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관리하시는 분은 2층을 통째로 다 쓰시는 거예요? 네, 2층이 근데 그렇게 넓진 않아요. 2층이 조금 더 작아요. 이제 이쪽에서 내려가서 계단 타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되게 특이하죠. 숨어져 있었구나 이렇게. 네. 여기 밤 되면 이제 불빛 있는데 저희 파레트 전시 때 쓰고 남은 건데 저걸 테이블 삼아가지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큰데요? 아, 그쵸. 잘 사시고 잘 고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고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거 고칠 당시에 한 27? 그 정도였는데 뭘 알겠어요. 건축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안전단 등급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집은 안전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왔다 이래서 보강공사도 하고 그렇게 되게 우여곡절이 많아요. 이 집이. 저희가 프로그램 있을 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좀 최대한 좀 깔끔하게 운영을 해봤어요. 확실히 많은 분들이 짧게 한 달 정도 머물고 가시니까 다들 좀 쾌적하게 있다 가셨으면 해가지고 안에도 그러면
다 옛날에 다 비어있던 상태니까. 이 공간이 그나마 최근까지 사람이 살았는데 그마저도 그때 당시에 한 8년 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한 1, 2년만 비워줘도 금방 못 쓰게 되는데 그때 아무리 8년 전이라 해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다 뚫고 다 다시 짓고 했었죠. 여기가 방인가 보네요. 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침대를 원래는 2인실이에요. 네. 2인실인데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이제 요렇게 한 방이 있고 좀 다른 방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한 층마다 거의 한 4분 정도 사실 수 있게끔 해놨고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 여기가 엄청 길거든요. 이게 여기가 그거예요. 집이 이렇게 막아져 있어서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그래서 현관문이 이쪽으로 하나 더 있었고 그래서 길쭉하게 생겨 있는데 여기가 저희가 한 달 살기 숙소다 보니까 집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 같이 식사하고 좀 다 같이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히려 이 공간이 더 좋더라고요. 재밌겠다 여기서 하면. 네. 전자기는 각자 방에서 자고 네. 밥 먹을 때 다 나와서 여기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식사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나와서 일하실 거 있으면 여기서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방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방은 뭐 없긴 한데 어우 제가 미쳐 미치는 짐들이. 여기도 구조가 좀 특이하네요. 네, 원래 이렇게 한 집이 여기에 현관문이 있었던 자리였는데 여기 지금 현관문이 막아지고 요렇게 지금 작게 방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둘 잘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가득 차면 뭐 5명까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여기에서 이렇게 5분 위에도 4분 이렇게 해가지고 한 8명에서 10명 사이 정도 저희가 한 달 살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정착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 2명 정도 지금 정착을 하셔가지고 지금 완도에서 소품샵도 하고 계시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좀 많이 하려고 저희 프로그램 할 때마다 여기를 숙소로 쓰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은 상업적으로 운영은 안 하고 저희 이런 프로그램 할 때 숙박비 안 받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이 공간에서 계속 계시다 보면 진짜 금방 친해지. 네. 다들 같이 사셨던 분들이랑 되게 금방 가까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쉬울 때가 많아요. 저희는 운영진이니까 이게 같이 부대낄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쉬울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끼리 또 친해져가지고 뭔가 사업을 할 때 시너지도 좀 좋겠어요. 네. 여기를 계기로 친해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플리마켓도 나가시고 다른 사업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너무 좋아요. 그런 게. 네, 오늘은 저희가 최연소 이장님과 마을을 쭉 돌아보면서 빈집도 구경하고 또 이장님 집도 가보고 재밌는 구경했는데요. 마을에 와보니까 진짜 이 따뜻한 느낌에 활기찬 이 느낌이 너무 좋았고 특히 이 시골 마을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시골 마을에 엘리베이터가 생겨가지고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촬영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일단은 제가 영상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는 집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 집이 제일 아마 사람 사는 집이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저도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이장님이 젊으시다 보니까 이 마을이 더 활기찬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장님도 이제 청년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지금은 빈집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형태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털을 닦아 놓을 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그 안을 좀 꽉꽉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장님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많이 주세요. 저희가 다음에도 시골의 예쁜 공간들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